우리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논산시의 내년 사업이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그걸 통해서 논산 시민들이 우리 논산시에서 한번 좀 함께 해보자. 논산시가 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기운을 좀 불어넣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사업이 또 어떻게 이제 의미가 가치가 있는지는 저나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거 말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민심을 이제 감안하셔서 혹은 우리 지역 현장 사정들을 보시면서 재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또는 이 사업이 이 예산이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재해석을 해주시고 우리 논산 시민들과 함께 설계비가 이제 확정됐다는 건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됐다는 거는 일단 전제하고 그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규모로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우리한테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세종과 공주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왜 국토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어렵게 흔쾌하게 동의를 안 해주고 어렵게 만들었냐. 결국 8개 전국에 있는 8개 지역의 KTX 수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기재부를 설득한 논리는 다른 8개, 그러니까 7개와 논산은 다르다. 논산은 시청과 논산 시민들의 수요가 아니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140만 우리 논산 훈련소 방문객들 국가 수요다 이거는. 그래서 국방부가 국토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국가 정책이 실패해서 못한 사업을 우리 논산 시민들이 제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다른 지역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논리하고는 다르게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여간 그게 인용이 된 거라고. 부담스럽게도 충청남도가 쌀값이 좀 하위도에 속하고 그 충청남도 내에서도 논산시가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그 농민들이 지금 그 쌀농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고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쌀값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쌀 생산 조정제 예산 900억을 이번에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 근데 결국 이게 이제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직은 다 끝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이 쌀을 얼마나 수매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장에서 쌀값이 안정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쌀 생산 조정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대외 원조라든가 만약에 남북 관계 풀린다면 대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는데 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나가는 데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 이 쌀 생산 조정제였는데 그게 1년에 900억이 들어요 예산이. 근데 그 예산을 못 담은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일단 내년에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입법을 해서라도 꼭 반드시 관철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일단 논산 중앙로에서 지금 논산시가 제일 문제가 구도심과 신도심, 구도심이 발전 안 되는 이유가 철로가 지나간 호남철도. 그래서 의원님이 그 이전도 하신다고 공약을 내걸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의원님 임기 내에 이게 가능한가? 만약 그게 안 되면 지중화라도 할 수 없는가? 그리고 지금 논산 중앙로 한국산업사회에서 관축사거리까지 논산 역전에서 건양대학교나 연구대 훈련병들이 많다거든요. 택지를. 올해는 제가 이 문제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문제는 KTX역이 확정이 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있는 KTX나 아니면 호남선 광역철도망 가지고는 이 철도 이설 문제는 논의하기 어렵고 KTX 논산역이 지점이 확정이 되면 그 지점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을까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거니까 그게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만만치는 않은 사업이지만 상당히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이거는 국회의원만 가지고 국회의원 혼자 되는 건 아니고 시하고 특히 도의 광역철도망 사업의 일환으로 이 철도 이설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KTX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대전에서 호남으로 가는 구호남선 있잖아요. 구호남선 사업이 이게 선형 개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11조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이 하려고 했다가 다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다시 복원되게 되면 그 연장선상을 살 수가 있고요. 그 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논산 내에서 이게 뭐 몇천억, 한 3천억 정도 규모로 지금 제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3천억 정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시내 이 부지가 상당히 땅값이 나가는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뭐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또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해서 논산시 차원에서 여기 한 10km 정도만 철도 이설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보고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내년에 잘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논의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를 적절한 시점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내년 안에 꼭 확정 지역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기는 어렵고 그 연구 결과,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건 내년 안에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내년에 2017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을 대표해서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논산 시민들께 다 내신 그 세금으로 거기서 계산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돌려드린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시골 출신 의원들 숫자도 적고 또 우리 민주당에는 다 대도시 출신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활동하기가 이 정서가 좀 다릅니다. 뭐 쌀값 문제도 그렇고 뭐 지역구 이렇게 예산 가져가는 것도 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니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맨날 구박을 많이 해요. 근데 다른 데는 뭐 양천, 가불병 3명 국회의원이 구 하나 책임지는데 여기 논산, 금산, 계룡 3개 시군은 국회의원 1명이 책임지잖아요. 당연히 예산도 많이 가져가야 되고 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또 발로 뛰어야 되니까 좀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많이 처지가 다릅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 논산 시민들께서 정말 도시에서 국회의원 했으면 그럴까 싶을 정도로 작은 일에도 격려해 주시고 조금 잘못해도 또 봐주시고 또 잘하라고 또 이렇게 충고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KTX 타고 올라갈 때나 아니면 고속버스 탈 때 만나시면 저는 잘 생각도 못했던 일들 제가 발언했던 거 또 제가 우리 시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나 아닌 사업 성사시켰던 거를 우리 시민들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그 시민 여러분들의 그 격려, 그 응원만 믿고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정말 충직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